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대한민국 나라 이름도 바꾸겠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전한길 씨가 1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건국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표까지 다시 짜겠다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정치 선동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파괴할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정당 지도부를 압박해서 권력을 손에 쥐고 제3의 내란 수괴가 되고자 합니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월 1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청와대와 여야 당대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찬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동 자체가 불발됐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찬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혹시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 좀.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법사위 일정과 스튜디오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그 이후에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꼴이다.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여야 대표 모두 다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찬 1시간 전쯤에 최고위 회의를 하면서 장 대표가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방송하면서 속보로 뜨더라고요. 예. 최고위원회 권고로 오참 참여를 재고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어제만 해도 대구 서문시장 가서 뭐 브리핑하고 그럴 때는 뭐 민생, 경제,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대통령님한테 내가 얘기하고 오겠다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명수회담을 제안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대통령 보고 싶어갖고 대통령 만나갖고 하여튼 간에 그 카메라에 잡혀서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인정받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뭔가 권위가 쓰겠다라는 전략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식한다고 그때 오찬에 초대받았을 때 또 불참. 그리고 오늘도 당일에 이렇게 노쇼. 이런 방식으로의 장동혁 대표의 정치가 오락가락 정치. 말 그대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아주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을 못 잡는 장동혁 체제의 그 불안함이 오늘의 오찬 취소로 연결됐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당당하게 가서 할 말 하고 오는 멋있는 결기를 보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와 3자 구도에 서 있으면 본인이 기가 빨리거나 아니면은 그 기회에서의 정치적인 뭔가 모멘텀을 만들 자신감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 대표가 명분으로 이야기한 게 그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법, 뭐 어제 법사위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사법 시스템을 또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찬에 불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일단 이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만 해도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 같은 최고위 자리에 최고위원들이 불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나온 해명이 뭐 사심 법제와 대법관 증언 이것들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법 통과가 된 건 어제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유로 못 간다고 하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나 어제 이것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밝혔었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해명이 오락가락한 이유는 사실
전환길 씨가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윤 어게인, 뭐 전환길, 고성국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피눈물 나는 민생의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달하고 오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으면 당내 어떤 의견들 가지 말라는 의견들 아니면 아무리 전환길 어떤 유튜버가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미 가기로 했으니 내가 이런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직접 전달을 하겠다라고 당내 목소리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를 노리는 그런 행보도 벌일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오찬 전에 모든 의제를 다 그렇죠, 같이 그렇죠.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단식할 때 자기가 왜 뭐 죽을 각오를 다해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도 가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없이 뭐 옆에서 들러리 서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들러리 좀 서면 어떠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해명이 모두 다 말이 안 된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1.5선 당대표잖아요. 이렇게 무게감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악수를 둔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이제 설날 연휴입니다. 명절 밥상에 이제 이슈로 들어갈 거는 앞으로 이제 있을 지선에 대한 부분이어서 가족들이 모이면 뭐 민주당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이런 얘기하면서 충돌도 하고 싸움도 나고 막 정치적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럴 때 사실 명분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식사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그걸 걷어차는 당이지 않냐. 아니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정부 여당의 견제를 해야 되는 기능이 완전히 지금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시켜 버린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찍어줄 수가 있겠냐, 지지할 수 있겠냐, 여전히 구구의 그런 시달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윤 어게인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당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반박할 명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오찬에 초청 받았을 때 오케이 한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단식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동훈 제명, 김종혁 제명,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제명한다 그러잖아요. 고성국 씨도 지금 제명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한계의 축출을 숙청을 하는 방식으로의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의 비판이 국민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슈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당당하게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맞아요. 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래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회를 완전히 스스로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이슈들이 오찬 불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내일 기사로 덮어버리는데 예. 그럼 장동혁 대표는 뭐 사법개혁에 대한 무리한 일방적인 독주 이거 가지고는 명분으로 밥상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런 권리를 박탈당한 제1야당 대표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예. 그것만 서울 밥상에 이렇게 회자될 수밖에 없다. 예. 아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홍익표 수석의 브리핑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미 약속된 만남을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청와대가 표명을 했고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 좋은 기회였거든요. 설 명절 전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 진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대화가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내가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오찬 안 간 이유가 대법관 증언 이런 거 공소 취소 주장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근데 이게 윤석열과 뭐가 다른가? 윤석열도 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내가
그 비상계엄을 잠깐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아주 꼭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나달라고 애원한 것도 굉장히 계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취임 초기에 대통령실이 먼저 회담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단순한 만남 의미 없다. 그렇지만 단독 회담 하자라고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할 때도 불통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그런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가서도 지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서 국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그런 영수회담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노쇼를 한다. 이것이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도 1시간 전에 나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예의가 없는 행동인데 지금까지 본인이 이 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서 국정 전반을 논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전에 나 못 가겠다. 이건 야당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뭐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오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실지 참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도 사실은 국힘한테 나쁘지 않았어요. 설 명절 전에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과 논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면 사실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 오찬 시점도 사실 빠르게 잡힌 이유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쯤은 민생의 입법에 그런 정책적인 구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안이 됐고 그 화답이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서 회동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언론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도 단식하고 나서 계속해서 3특검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단식의 명분도 그거였다고 본인은 얘기해요. 물론 우리는 한동훈 제명의 합리화를 위해서 본인이 리더십이 흔들까 봐 그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만나면 3특검을 뭔가 제안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3특검 이제는 까먹었습니다. 그 내용의 명분이 대장동 특검이고요. 통일교 특검이고요. 그리고 공천 뇌물수수 이 특검을 하자는 거였는데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국수본이나 이런 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레파토리도 맞지 않고 시의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한테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공격수로서의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줄거리들과 아이템을 꽉꽉 나눠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웬 뒷북하면서 합리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의 그림들이 결국에는 중도층에는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잘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이 될까 했을 때 본인들이 그 기회를 살릴 자신감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그래도 국민들은 아니 이렇게 대통령께서 입법 속도가 너무 늦어서 행정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도 하고 오늘 코스피가 5,400까지 갔어요. 5,500 찍었습니다. 500도 찍었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올라갔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생활 물가는 정말 이렇게 피부로 안 왔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고 시장에 가서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환율도 얘기해야 되고 부동산도 지적해야 되는데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적을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트집 잡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본인들이 열거하는 그런 명분들이 사실은 중도층한테 봤을 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지율 60%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하더라도 존재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느니 전환기랑 빨리 결별하고 윤석열 선고나 제대로 받아라 이런 비판들이 올 수 있으니까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도 가서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괜히 실실 웃다가 극우 지지자들한테 한 방 먹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때문에 안 가시는 게 낫겠는데요. 이런 판단이 정무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좀 이어서 말씀 더 드려도 됩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안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쏟아냈냐면
기업들에게 지금 발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손목을 비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더 잘 뛸 수 있게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근데 그런 걸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코스피가 5,500이 넘었고 네. 2,700에서 5,500으로 나온 거예요. 8달 만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2,700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2배로 8개월 만에 높이 띄워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기업의 발목을 비튼다 이런 표현을 하지를 않나. 지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수출 규모도 사상 최대입니다. 7천억 달러. 근데 지금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대통령을 그냥 뭐 비난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는 난 안 되겠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판판이 깨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힘의 모든 반대 논리의 명분은 대기업 재벌을 위한 그런 보통 그거 주장이고요. 이야기하죠. 아니면 부동산도 다 주택자, 예. 임대 사업자들을 위한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하면 할수록 표가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비추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전략적인 뭔가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 국힘은 민생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도 거부하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발목 잡기 하겠다 그런 전략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했던 것들을 답습하겠다는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도 너무하는 말도 안 되는 정부였고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하는 정부에 태클을 거는 순간 국민들이 표심으로 아주 단죄를 할 거라는 거를 엄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